여러분은 혹시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 한복판에서 외세의 손에 무참히 시해당했다는 믿기 힘든 비극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100여 년 전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참혹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명성황후라는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 과연 그분이 어쩌다 그토록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셨는지,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어떤 깊은 고민과 고통스러운 선택을 거듭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진정으로 그분의 뜻이었는지에 대한 실제 이야기는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조용한 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역사의 이야기. 역사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역사에 새겨진 가장 아프고도 중요한 한 페이지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경랑의 시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명문가의 혈통이었지만 당시 궁중 정치와는 거리가 있던 집안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사대부 집안의 귀수들처럼 조용히 자랐지만 그 총명함과 영민함은 이미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왕실의 혼사는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는 외척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정치적 기반이 강하지 않은 집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 애썼던 소녀, 훗날 명성황후가 될 민자영은 그렇게 운명의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의 나이에 조선의 왕비로 간택되어 고요한 궁궐의 문턱을 넘게 되지요. 작은 여인이 그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궁궐에 들어선 왕비는 단순히 왕의 반려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깊은 고뇌와 희망을 품고 있었죠.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고수하며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서구 열강의 거대한 물결은 조선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었고, 제국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동아시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죠. 어린 왕비의 눈에 비친 궁궐은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지만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불길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왕비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묵직한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왕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팎으로는 이미 팽팽한 권력 다툼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바로 고종의 아버지이자 강력한 섭정을 펼치던 흥선대원군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쇄국과 척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 했지만 이는 동시에 조선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왕비는 그런 대원군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 했고 점차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실의 안주인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갔던 것이죠. 이 무렵 왕좌에 앉아있던 이는 분명 고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는 아직 그의 손에 온전히 쥐어져 있지 않았지요.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은 오랫동안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 아래 있었고 나라의 큰 방향은 늘 그보다 앞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왕비였던 명성황후는 더 이상 곁에 머무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아직 감당하지 못하던 선택의 무게를 누군가는 대신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왕비가 궁궐 내에서 자신의 기반을 다져가던 그때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며 새로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고, 청나라와 러시아 역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조선은 이들 강대국들의 거친 파도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왕비는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는 과연 어떤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았을 겁니다. 작은 배처럼 흔들리는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왕비의 어깨는 그야말로 천근만근이었겠죠. 궁궐 안팎으로는 여전히 권력을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강력한 섭정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은 비록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궁궐 깊숙이 드리워져 있었고 왕비의 정치적 행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다지고 단순히 왕의 배우자가 아닌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핵심 인물로 거듭나려 애썼습니다. 대원군과의 첨예한 대립은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궁궐에 불어넣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감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기회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을 테죠. 하지만 궁궐 내부의 암투보다 더욱 엄중한 현실이 왕비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근대화에 성공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국주의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향해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강화도 조약과 운요 사건 등 무력을 동원한 압박으로 조선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오랜 세월 조선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청나라는 일본의 팽창을 경계하며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거대한 제국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동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었죠. 조선은 마치 사나운 맹수 3마리가 에워싼 작은 초식동물처럼 숨통을 조여오는 압력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왕비는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안위나 왕실의 번영을 넘어 온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들어오는 외교 소식과 정세를 붙들고 고뇌했을 신하들과 밤샘 격론을 벌이며 나라의 살 길을 모색했을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조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왕비가 선택한 길은 그야말로 외로운 줄타기였습니다. 한쪽 발은 일본의 발톱을 피하기 위해 청나라에, 다른 한쪽 발은 청나라의 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놓는 고육지책이었죠. 일본의 침략이 거세지자 그녀는 청나라의 힘을 빌려 일본의 무모한 도전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방패를 잠시 빌리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청나라 역시 조선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 했기에 그들의 도움은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던 왕비의 의도와는 달리 청나라의 간섭은 오히려 조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던 것이죠. 청나라의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러워지자 왕비는 이번에는 북방의 강대국 러시아에 눈을 돌립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조선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 했던 겁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 세 강대국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 했던 그녀의 외교 전략은 당시 조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철저히 홀로 싸워야 했던 왕비의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외교적 시도는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 중 일부는 왕비가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궁궐 내부의 반대 세력들 역시 그녀의 정책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의도와는 달리
상황은 점점 더 꼬여만 갔고 조선은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습니다. 왕비가 펼쳤던 이러한 줄타기 외교는 결국 거대한 국제 정세의 파도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려 했던 것처럼 그 끝은 위태롭고 또 허망했을 테죠. 그녀의 앞에는 과연 또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전까지 위태롭게 이어지던 줄타기 외교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예측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치달았죠.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조각배처럼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없는 벼랑 끝으로 무자비하게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압박은 숨통을 조여왔고 왕비는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지만 그 노력은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허망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특히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패권을 손에 쥐게 된 일본의 야욕은 감추려야 감출 수 없을 만큼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그 흐름을 본격화해 나가기 시작했고 조선의 주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을 뿐이었죠. 궁궐 안팎으로는 일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조선의 대신들조차 그들의 압력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날마다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왕비는 이러한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에 맞서 어떻게든 나라의 명맥을 지키려 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와의 제휴를 모색하며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판에서의 대응은 너무나도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사방이 가시덤불로 막힌 길목 앞에서 갈 방향을 잃은 듯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무겁고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노력은 오히려 일본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니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그 맹렬한 분노는 피로 얼룩진 비극적인 밤으로 이어졌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 공사관 측과 무장한 일본인들, 그리고 일부 조선인 가담자들이 경복궁으로 난입해 왕비를 찾아 무자비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어둠 속에서 차갑고도 날카로운 칼날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궁궐의 고요는 깨지고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공포스러운 교향곡을 연주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국모가 잠들어 있던 침실에 난데없이 칼을 든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애썼던 상공과 나인들은 무참히 쓰러져 갔고 왕비는 그 혼란 속에서 몸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복도를 그림자처럼 헤치며 과연 어디로 숨어야 할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할지 알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테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라의 안위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막지 못한 무력감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사이로 일본 낭인들의 섬뜩한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왕비를 찾아 궁궐 안을 뒤졌고 끝내 오코로로 알려진 지점에서 시해에 이르렀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궁궐에서 외세의 폭력으로 시해된 사건은 그 자체로 조선의 주권이 유린되던 현실을 상징하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그 밤 경복궁의 달빛은 유난히 차갑고 슬프게 느껴졌을 테죠. 밤하늘의 별들도 마치 그 비극을 애도하듯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눈에는 풍전등화와 같았던 조선의 미래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이 나라가 결국 자신의 죽음과 함께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테죠. 한 여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독립적인 정신이 짓밟히는 처절한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혹하게 굴러갔던 것이죠. 을미사변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조선의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졌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려던 조선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한때 큰 꿈을 품고 궁궐에 들어왔던 한 여인의 삶은 이처럼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마지막 불꽃도 서서히 꺼져가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 쓰러져가는 듯했던 그 순간, 조선에는 과연 어떤 거대한 어둠이 드리워졌던 것일까요?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의 거처에서 외세의 칼날 아래 무참히 쓰러진다는 사실,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을미사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었죠. 일본의 압박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 조선의 운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성을 완전히 짓밟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 했고, 그들의 뜻에 거슬리는 존재였던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1895년 가을,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일본 측 공사관과 연계된 무장 세력과 낭인들이 경복궁으로 난입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횃불과 칼날이 번뜩이는 공포스러운 공간이 되었. 생각해 보십시오. 잠들어 있던 궁궐의 무장한 외세가 들이닥쳐 왕비를 찾아 헤매는 그 순간의 광경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없이 오직 자신을 노리는 칼날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한 여인의 절박함과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이 나라, 조선의 앞날을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 이 나라가 겪게 될 더 큰 시련과 고통을 예감하며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외세에 의해 완전히 유린당하고 독립적인 정신마저 짓밟히는 참혹한 상징이 되고 말았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한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무력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을미사변은 단순한 암살 사건을 넘어 조선의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졌음을 알리는 비극적인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려던 조선에게 이 사건은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주었죠. 한때 큰 꿈을 품고 궁궐에 들어왔던 한 여인의 삶은 이처럼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마지막 불꽃은 완전히 꺼져버린 듯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한 여인의 처절한 노력과 그 끝에 찾아온 허망함에 우리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토록 치열하게 나라를 지키려 애썼던 한 여인의 삶은 이처럼 차갑고 잔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그녀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마지막 희망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밤, 궁궐은 피로 물들고 어둠에 잠겼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난입했던 그 순간, 한 나라의 왕비는 자신의 굴궐에서 외세의 칼날 아래 무참히 쓰러져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혼돈에 빠진 궁궐 너머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조선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절망과 비통함이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을까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다는 참혹한 현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죠.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비록 100여 년 전의 아픈 역사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탁월한 지략과 강한 의지를 가졌다 한들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그녀의 삶은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외교를 펼쳐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는지를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고뇌와 선택은 개인의 안위를 넘어 오직 나라의 운명을 염려했던 한 지도자의 숭고한 책임감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